두 번째 영상 의료재활입니다. 자, 의료재활 157쪽이요.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의료재활의 개념되어 있는데요. 의료재활은 장애인 재활 서비스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다. 중심적 역할을 한다. 자, 재활의 목표는 사회복귀에 있기 때문에 의료재활은 재활 과정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하죠. 일단 불편한 것을 어떻게든 감소시키는 게 이제 의학의 역할이잖아요.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다학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학문적이죠. 그래서 이 재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의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158쪽에 이제 의료재활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직결되는 거는 바로 동그라미 7번이죠. 동그라미 7번에 정신건강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신심리평가, 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장애, 자, 절단, 만성통증 환자 등의 재활훈련,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건강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의료재활의 대상이 이제 정신건강 분야가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가장 밀접할 거라고 보고, 다른 경우는 이제 정말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야도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뭐 들으면 이해는 하지만 제가 설명할 정도의 지식은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9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작업치료입니다. 자, 작업치료도 정신, 신체,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흥미롭고 좀 할 수 있는 작업이나 동작, 놀이를 통해서 불완전한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를 가지도록 최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60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치료는 이게 일단 장애 아동한테 좀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심리안마 상담 교육 받으실 때 보면은 뭐 모래상자 놀이 같은 게 있고요. 모래상자 놀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있고, 미술치료죠.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또 익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 주변에 뭐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좀 가끔씩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 장애 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소통이요. 이제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의 의사소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 장애 아동의 입장에서요. 의사소통이 일단 대화가 어느 정도 돼야 작업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까지의 제 결론은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짓 발짓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재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교육재활은 이제 16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교육의 기회균등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명제다. 자, 모든 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특수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을 보통 이제 청소년부터 통합교육을 하죠. 자,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뭐 162쪽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아신다기보다는 바로 이제 1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특수교육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사회 통합이 강조됐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에게 특수교육도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강조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 특수교육 전담 교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또래 집단에 얼마나 이제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요새는 장애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이제 도우미 학생이라 그러죠. 도우미 학생을 비장애인이 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학생이 장애인 학생을 돕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아무래도 도와가면서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을 몸이 다소 편한 장애 학생이 도와주는 거고, 특히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학생을 다른 학생이 돕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해서 커플링 이어주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학생을 비장애 학생이 수업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에서 또 이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대상자는 우리가 수화라 그러죠. 수어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속기, 흔히 말해서 잘 듣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속기를 하죠. 이 두 수어 통역사와 속기사의 역할이 무진장 중요하죠. 무진장 중요하죠. 이거는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 재활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라는 게 이게 이미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쭉 해가지고 이 대학교까지는 형식적 형태는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비스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질적 문제라든가 이거는 이제 개선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과거보다는 여건이 많이 나아졌는데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4쪽부터 166쪽까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장애 학생들끼리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아플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굉장히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일시적이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이제 아주 공식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편하다 또는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그럼 이제 그걸 제가 알면 인지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수어라든가 속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겪어보니 이게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비장애인 입장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화요. 오늘 기분이 좋구나. 내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구나. 내가 오늘 저도 우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맞춰가는 게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교육에서는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